러시아의 극우 이론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로 두기네의 딸이 현지 시간 20일 모스크바 근교에서 차량 폭발로 숨졌는데요. 그녀의 사망을 빌미로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등을 공격할 것이란 첩보가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차량 폭발로 숨지자 러시아 정보당국은 즉각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 비밀 요원이라며 사건의 용의자로 나탈리 보우크를 지목했습니다. 용의자와 10대 딸이 7월 23일 러시아에 도착해 두기나와 같은 아파트를 임대해 생활하다 폭발 사건 뒤 에스토니아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두기나의 죽음을 비열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두기나의 사망이 러시아 내 푸틴 추종 세력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본토로 확산한 상징성을 갖는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Это уже теперь не такая абстрактная война, да, которую вы по телевизору смотрите. Это уже у нас в России идет. Не только Крым бомбят, так уже и вон в Подмосковье теракты устраивают. 우크라이나가 폭발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크렘린이 두기나 사건을 빌미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과 정부 시설을 타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했으며 러시아가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첩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독립기념일인 24일을 전후로 러시아가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Одне з ключових завдань ворога – принизити нас, українців, знецінити наші можливості, наших героїв, поширити зневіру, страх, поширити конфлікти. 크림반도에서 허를 찔린 러시아가 두기나의 사망을 계기로 민간 시설 공격에 나설 경우 무고한 희생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펼친다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두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1,0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공항 등 중요 시설과 군사 기지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동남부 크림반도 쪽과 북쪽인 벨라루스 국경에선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고 남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 반군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전쟁 목적은 돈바스 지역 친러 주민 보호.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지금까지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 명에 달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군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은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고국을 등진 우크라이나인이 1,000만 명에 달하는 등 난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입니다. It's very nervous and dangerous, and we arrive because we have the young children, so young child. 초기에는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전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answering President Zelensky's call for more help, more weapons for Ukraine to defend itself, more tools to fight Russian aggression. 수도 키이우와 2대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등 반격이 이뤄진 겁니다. 지금은 돈바스의 루안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도네츠크까지 손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와 맞닿은 헤르손 수복 작전을 선언하면서 일전이 예고됩니다. 한때 이뤄진 평화협상은 아예 거론되지 않는 등 호성이 언제 멈출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숨진 차량 폭발 사고 여파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두기나는 극우 이론가이자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입니다. Цена, которую приходится платить, она может быть оправдана только высшим достижением, победой. Она жила во имя победы. 러시아는 폭발 사고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 나탈야 보우크를 테러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입니다. ФСБ уже установила факт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расследуют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адеюсь, будет быстро завершено. И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неч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казчикам, исполнителям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какой пощады. 우크라이나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23일 저녁 7시부터 25일 아침 7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Це пов'язано дійсно з цією інформацією, яку ми отримуємо від наших спецслужб, від наших військових щодо можливих безпосередньо провокацій. 러시아의 무력 압박이 거세지만 우크라이나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8년 전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이번에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Регіону в Європі, в усьому світу треба здобувати перемогу. Перемогу в боротьбі проти російської агресії. А отже, потрібно звільнити Крим від окупації. Там, де почалося, там і завершиться.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대리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퇴로 없는 전쟁에 몰두하는 러시아가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소용돌이칠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은 자유세계를 이끌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서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진영 대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전 경고했던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처음부터 초강수 제재에 나섰습니다.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해 무역 거래에 치명타를 입혔고 가스와 원유 수입도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주도하면서 자유세계의 대러 제재를 이끌었습니다. But Putin was wrong. We are ready. We are united and that's what we did. We stayed united.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이 안보를 위협한다며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에는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축소로 대응하며 역으로 유럽 국가들의 균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Не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ас угроз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они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наш ответно-встречные удары будут молниеносными, быстрыми.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제재는 재앙을 가져올 뿐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客观要求和不可阻挡的历史潮流，开历史倒车，企图堵别人的路，最终只会堵死自己的路。 중국은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를 대량 수입하며 러시아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미국과 서방 중심의 자유세계에 중러가 맞서는 진영 대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의 대중 대러 외교도 선택지가 좁아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2월 24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3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잔혹했던 전쟁의 양상과 위기에 놓인 글로벌 경제,
그리고 앞으로 남은 확전 가능성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러시아 대사와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모두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투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시고 러시아 대사도 지내셨으니까 이 두 나라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우리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양국 지도자, 국민들 간의 그 바라보는 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이 자꾸 계속되니까 서로의 그런 달성하라는 목표가 한쪽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속시키겠다는 러시아의 그런 그 야심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 나라를 움직여서 이제 개혁을 해서 새롭게 나가겠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그 복속된 영토로 봤기 때문에 또 형제국가로 봤기 때문에 그 계속 자기 영향권 내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편이 돼야 한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쪽은 그 오늘 이제 8월 24일이 독립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때 벌써 전에부터 갖고 있던 그 독립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쪽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붕괴하는데 가장 앞서서 이 8월 24일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하고 함께 그거를 이제 무너뜨렸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거꾸로 이거를 이제 저지하고 또 현상 유지하려는 역할을 하게 돼서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현재 전쟁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3단계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전 지역에도 들어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돈바스로 러시아가 물러갔죠. 지금은 이제 동부가 조금 정리가 된다 싶으니까 이제 남부에서 집중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황은 저렇고요. 6개월 만에 러시아가 영토를 많이 차지했네요, 오른쪽으로. 네, 이게 러시아가 이제 그 군대의 그런 희생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이고 아주 하루에 한 몇백 번에 해당되는 이제 포격을 가해서 먼저 초토화를 한 다음에 거의 뭐 하루에 1km 정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거북이 걸음으로 진전을 해서 한 20%를 지금 장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전력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서방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선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런 이제 앞으로 정밀 타격식으로 해서 좀 러시아군의 사기를 낮춰보겠다 이런 작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군 희생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전쟁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그 뭐 10,000명에서 막 20,000명 사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사망자뿐만 아니고 군에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 부상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측이 대개 한 7만 정도의 죽거나 다친 분들이 생겼고 또 민간인은 뭐 특히 우크라이나에 좀 많죠. 특히 지금 그 UN 그 공식 집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도 한 2만 이상 있고 피난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660만 정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을 나갔는데 다시 이분들이 또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또 상황을 좀 더 그 안정화되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소련이 붕괴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손을 잡고 붕괴에 앞장섰는데 이렇게 갈라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부차 학살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전쟁의 참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네, 전쟁이 나오면은 이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이제 약간 심리전적인 성격, 그리고 시가전의 또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부차도 부차지만 또 5월에 마리우폴이라고 그 남쪽에 있는 제철소 지역에서의 그런 그 총격 공방전에서는 아주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데 전쟁이 아니었다면 대규모 행사를 했을 텐데 지금은 막힌 상황이죠. 네, 제가 근무했을 때도 보면은 이제 8월 24일이 우리 강복절 같은 날이죠. 그래서 외교사절이나 대통령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축하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규모 행사는 금지시키고 특히 이런 이제 러시아의 공습이나 공격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대피령을 좀 유의해라. 네. 그 대신에 이제 러시아 그런 노획한 이제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거리에다 놓아가지고 국민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망을 하려면요, 푸틴 대통령 이 속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장기전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선은 국내적으로 이 러시아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상당히 약화됐던 건데 강대국으로서의 이 위치를 먼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고 국민들도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라시아 전체 그런 가지고 있던 위상을 살려면 우크라이나가 제일 필수적인 나라거든요.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를 이루면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라고 브레진스키 그 안보보좌관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그 정체성의 문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이건 놓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2024년 선거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해필이면 3월인데요. 네. 3월에 이제 3월 17일 날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이제 대선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벌써 그 헌법까지 개정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적극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전시라든가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명분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하는 걸 막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 유럽 국가들이 더 나토 가입에 많이 나섰죠. 네, 왜냐하면 강해지는 러시아가 과연 유럽 안보 질서에 도움이 되느냐.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접국, 말씀하는 발트 삼국이라든가 몰도바라든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제 위기 의식이 유럽 국가들한테 커졌고요. 아마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12월에 미리 1월 개연성에 대해서 핀란드 대통령을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 좀 대비를 해라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1,300km라는 그런 국경선이 새로 생긴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군대를 배치하고 이런 이제 국방 부담이 크게 생긴 거죠. 그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동보다 이런 게 더 많다고 보세요? 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국내적으로는 이런 위기가 있으니 우리는 단합해야 한다 하는 이제 국내적인 그런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이 또 항상 위기에는 그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성향이 있어서 아마 국내적으로는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좀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을 많이 푼 게 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지금 올라서 지금 한 그래도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100불 선으로. 그리고 곡물 가격도 지금 오데사로 이게 송출이 되는 관계로 전쟁 전 단계로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망 부분에서요. 주목하고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 그 자포로리자 원전지요. 여기서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크림반도 탈환하겠다라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자포로지아는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한쪽은 러시아 쪽은 이걸 요새화하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쪽은 이걸 이제 탈환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방전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그 위험한 전투 행위를 좀 막기 위한 유엔이 좀 개입을 하도록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 마크론 대통령이 이제 합의를 했더라고요. 조사단을 한번 파견하자. 그리고 이제 크림은 조금 이제 그 대규모 공세를 젤렌스키가 한다기보다도 어제도 뭐 이런 화상회의를 하셨던데 그게 이제 서방의 정치적 지지를 받으면서 가급적이면 그 크림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굉장히 전쟁으로 위험한 지대다. 휴양지로 놀러 오지 마라. 뭐 이런 약간의 심리적인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대사도 지내셨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신 우리 박노식 교수님, 박노벽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갈 길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봐야 할 게 말씀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3차 대전의 전조다. 신냉전의 이런 시작이다. 뭐 사실상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강 건너에 있는 멀리 일어난 일로
보시기보다는 예, 이런 예. 안보 사항이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유념을 좀 하시면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분절화 시대거든요. 네. 시대에 과연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데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역량도 키우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중심도 잡지만은 우리 가치 세계가 다른 이제 러시아가 나오고 중국이 나올 텐데 그런 나라들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Прошло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